중학교와 고등학교 1학년에서 대부분 학생들이 배우는 과학 공식은 평균 35개. 공식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속력 공식이 19개, 거리 공식이 12개입니다. 속력 또는 거리 공식하면 모두들 겉속시가 생각나지요. 이른바 T자 공식. 그런데 이건 추상적이라 바로 떠오르지 않고 또 달랑 공식 하나만 외웁니다. 그래서 항상 보이는 세 손가락을 이용해서 공식뿐만 아니라 그래프, 비례와 반비례 관계 세 가지를 모두 끝내기로 해요. 왼손입니다. 먼저 세 손가락의 이름에다 속력, 거리, 시간을 순서대로 연결하겠습니다. 검지는 검색할 때 빠른 속력, 중지는 중간에서 가장 긴 거리, 약지는 탕약을 저을 때 쓰는 약손가락, 시간이 약이라고 하죠. 시간입니다. 이제 이 세 손가락에다 각각 공식과 그래프를 결합합니다. 첫 번째, 검지. 검색할 때 겁나 빠른 속력입니다. 속력의 공식은요? 시간분의 거리. 네, 키 작은 시간은 분수의 가로선 아래에 있는 분모, 키 큰 거리는 위에 있는 분자가 되네요. 공식 끝. 잠시만요. 공식을 보고 속력의 정의를 말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3초 동안 6m를 이동했다면 숫자는 2로 약분할 수 있어요. 속력은 고유한 제 단위가 없기 때문에 미터와 초는 꼭 남겨두어야 하지요. 이건 높이를 낮춘 거고요. 그래서 속력의 단위만 봐도 공식이 드러나지요. 다시 숫자 2를 봅시다. 이것은 거리 6m가 2m로 약분된 것이지요. 그럼 시간은요? 3초가 1초로 약분되었습니다. 결국 분수가 정수나 소수로 약분되면 분수의 분모는 1이 되는 거지요. 이처럼 시간이 1초, 1분, 1시간이 될 때를 단위 시간이라고 이름해요. 시간당 거리를 계산할 때 그 기준이 되는 시간이라는 의미이지요. 마다라는 뜻의 당을 붙여 초당 2m라고 부르죠. 이제 시간분의 거리라는 공식을 보고 속력을 말로써 정의해 봅시다. 속력은 단위 시간당 이동한 거리. 무엇이요? 단위 시간당 물체가 이동한 거리. 우린 공식을 보면 그 정의를 말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정의를 보면 공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하지요. 보너스 끝. 그래프에서는 분모가 기준이라서 가로축이 되고 분자는 세로축이 되는데, 역시 키 작은 시간이 가로축, 키 큰 거리가 세로축이 됩니다. 이런 그래프를 시간 거리 그래프라고 부릅니다. 거리 시간 그래프가 아닙니다. 가로축의 시간이 기준이 되어 세로축의 거리를 측정한 값이기 때문이지요. 시간과 거리 그래프 또는 시간에 따른 거리 그래프라고 불러도 됩니다. 이 그래프에서 주인공인 속력은 그래프의 기울기예요. 3분의 6, 곧 초당 2m를 가네요. 끝. 두 번째는 중간에 있는 중지. 주인공은 키가 가장 큰 거리입니다. 나머지 둘은 키가 고만고만해서 분수를 못 만들겠지요. 키 큰 거리와 같아지려면 키 작은 속력과 시간이 곱해야 하지요. 끝. 그래프에서는 둘 다 키가 작은데 어떻게 할까요? 속력과 시간 중에 항상 시간이 기준이 되지요. 그래서 시간이 가로축인 건 분명한데. 그래요, 왼쪽 오른쪽으로 기억하면 되겠어요. 오른쪽에 있는 시간이 가로축, 왼쪽에 속력이 세로축. 이때 거리는 시간 곱속력, 곧 가로 곱하기 세로이므로 그래프 아래의 넓이가 됩니다. 2 곱하기 3, 2초 동안에 6m를 갔네요. 끝. 이제 세 번째 약지입니다. 시간이 약. 그래서 주인공은 시간이네요. 시간은 키 작은 속력분의 키 큰 거리. 끝. 그래프는요? 그래프에서 시간이 주인공으로 나서는 경우는 못 봤어요. 다만 전기의 전류, 전압, 저항에서 약지인 저항이 주인공인 전류 전압 그래프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역시 키 작은 전류가 가로축이고 키가 큰 전압이 세로축. 그래프의 기울기는 저항입니다. 3분의 6, 저항은 이옴이네요. 만약 거꾸로 가로축의 전압, 세로축의 전류가 온다면요? 그래프의 기울기는 저항의 거꾸로인 저항의 역수가 되지요. 6분의 3이므로 2분의 1. 찾는 값이 저항이니까 다시 뒤집어야겠네요. 이옴, 좋습니다. 끝. 전기 3총사인 전류, 전압, 저항을 배울 때는 꼭 기억셈을 찾아와서 복잡한 여러 가지 개념을 세 손가락으로 다 해결하세요. 아마 세계에서 가장 쉬울 겁니다. 이제 남은 것은 비례, 반비례 관계네요. 공식이 어떤 모양으로 바뀌든 한 번 비례는 영원한 비례, 한 번 반비례는 영원한 반비례 관계입니다. 다시 세 손가락을 보세요.
가장 키가 큰 것과 작은 것은 서로 비례 관계입니다. 속력과 거리와 시간이 비례 관계입니다. 반면에 키 작은 것끼리는 항상 반비례 관계입니다. 그래서 도토리 키재기 한다잖아요. 거리가 일정할 때 속력이 증가하면 시간은 감소하고 속력이 감소하면 시간이 증가하지요. 이걸 좀 더 확장해 볼까요? 열량 공식은 이렇습니다. 키가 작은 게 3개가 나오는 가장 긴 공식이지요. 중요한 비열을 검지로 두고 중지는 당연히 키 큰 열량, 약지는 질량, 새끼손가락인 소지는 온도 변화라고 하면 되겠어요. 여기서도 키 큰 열량과 키 작은 것끼리는 각각 비례. 키 작은 것끼리 곧 비열과 질량, 질량과 온도 변화, 비열과 온도 변화는 서로 반비례 관계가 됩니다. 비열의 공식도 쉽게 만들 수 있겠네요. 비열도 고유한 단위가 없어요. 그래서 열량을 킬로칼로리라고 하면 질량도 킬로를 붙여 킬로그램, 거기다 섭씨 온도의 단위를 붙이면 됩니다. 할 수 있겠지요? 그렇다면 끝! 어렵다는 과학 공식. 이제부터 피하지 마세요. 왼손 세 손가락을 이용해서 공식을 빠르고 오래 기억하여 룰루랄라 즐겁게 활용해보세요. 과학 공식 세 손가락으로 끝내기는 진짜로 끝냅니다.